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이제 2021년 이제 12월이니까 끝나가고 있고요. 2022년 1월이 되면 이제 바로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바뀌어서 이제 적용이 되니까 제가 매년 요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오는 그 전단지와 리플릿이 이제 나오면 그거를 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올해도 2022년 최저임금 총 7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꼭 좀 보시고요. 2022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거를 포인트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최저임금 시급으로 9,160원으로 결정이 돼서 1월 1일부터 적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급으로 9,160원입니다. 자, 그래서 최저임금을 월 환산으로 하면요, 191만 4,440원 이렇게 환산이 됩니다. 이 환산하는 것들은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찍었었는데요. 한 달간 노동시간을 계산하면 209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환산을 하시면 월급으로 하면 최저임금은 191만 4,440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법정 근로 시간인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9,160원은 주휴수당에 들어가지 않은 그냥 순수한 시급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209시간, 191만원, 요거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금액이다. 월 환산을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7가지 핵심 포인트 제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겁니다. 이거는 많이들 접하셔서 아실 건데, 근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최저임금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동거하는 친족, 그 다음에 가사사용인, 그 다음에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거, 동거하는 친족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사사용인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이 적용받는 근로자는 누구냐? 다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가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볼게요.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근로자가 있나요? 라는 겁니다. 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수습 근로자 얘기할 겁니다.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는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를 지급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년 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기로 1년 미만으로 단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수습기간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정할 수는 있겠지만요, 회사에서 이제 최저임금의 90%까지를 주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요,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 80% 이렇게 주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단순 노무 업무라고 하면 한국직업분류표상에요, 대분류 9에 나와 있는데,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이 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주면 안 된다. 최저임금 이상을 다 주셔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습 근로자인데요.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인데요. 근로계약이 1년 이상 한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이것도 매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19년부터 우리가 요거를 계속 이제 변경이 돼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019년에는요, 이 최저임금에 산입을 시키는 게, 상여금 같은 경우는 25%를 초과하는 거.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뭐 교통비라든가 숙박비, 식비 이런 복리후생비들은 7% 초과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2019년에. 그게 이제 2020년이 되면 20%, 5%, 그 다음에 2021년이 되면 15%, 3%, 그러니까 2022년이 되면 내년부터는 10%, 2%를 초과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산입을 시킨다. 계산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통화 이외의 것,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할 때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어떤 거냐? 연장근로, 휴일근로, 그 다음에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못 갔을 때 미사용 수당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2022년 기준은 정기 상여금은 10% 초과하면 산입한다 그랬으니까 10% 이내 이거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 이내 요거는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세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은 유효합니까? 라는 건데 이것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매번 말씀드렸죠. 근로기준법, 노동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그거는 뭐 계약이라는 게 뭐 사업주와 근로자, 이게 당사자 간의 계약이 계약서를 쓰고 그게 인정되는 게 맞지만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위반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썼다. 그거는 무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게 미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는 최저임금이 지금 9,160원인데 내년부터는 그냥 우리는 9,000원으로 그냥 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썼더라도 그거는 무효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아까 그 전에서 말씀드렸죠.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빼면은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 이것도 제가 매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볼게요. 내용은 최저임금액, 그 다음 두 번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네 번째는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혹은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내용을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게시하는 거죠.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거 반드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그러면 게시하면 됩니까? 그 공고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전단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방법은 뭐 여러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게끔 근로자가 잘 보이는 곳에 알려주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제가 이제 여러 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임금, 돈하고 관계에 있는 거는요. 과태료라든가 뭐 벌금 이런 처벌 규정들이 좀 다른 것보다 셉니다. 뭐 서류를 하나 안 해놨다 그러면 과태료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지만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미달해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당연히 임금 체불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혹은 두 개를 같이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돈하고 임금, 근로자의 임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과태료 벌금 기준보다 굉장히 세고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분들 계신데 지금까지 뭐 사업주가 이런 임금 체불로 처벌받은 거 한 번도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실 건데 그 고용노동부에서 맨날 게시합니다. 공지를 해놓습니다. 어떤 사업주가 이런 걸로다가 임금 체불로 뭐 형사처벌을 받았다.
벌금을 얼마 받아 이런 것들요 다 막 이렇게 언론에서도 나오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다 이렇게 이게 나오게 게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처벌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생각보다 처벌이 약하다 할 수 있는데 처벌 받는 분들 실제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7가지 포인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 매번 이제 영상에서도 많이 강조하는데 최저임금에 한해서는요 제가 말씀드린 7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뭐 근로자든 아니면 우리 사용자, 사업주든 사장님이든 간에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제가 보여드린 요 참고 자료는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그런 이제 사이트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매년 최저임금에 대한 전단지, 리플릿, 참고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 올려주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참고해서 꼭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정독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영상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보셔서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이렇게 사업을 하시거나 혹은 뭐 근로자면 근로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